8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책은 89페이지 펴보시고 그러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나오죠. 원인 증명 정보 이 부분과 관련된 거예요. 자, 원인 증명 정보란 말은 등기 신청을 하면 반드시 근거가 뭐냐, 신청 근거가 뭐냐, 이게 바로 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 연기가 나면 불이 났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등기 신청을 하면 그 불이 났다는 걸 증명해야 돼.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은 각종 계약을 말하는 각종 계약. 그런데 지금은 이 원인 증명 정보가 과거에는 계약서로 한정됐지만 지금은 이게 범위가 완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원인이 뭐냐? 매매 계약을 했다. 요 내용에 의해서 지금 등기 신청한단 말이야. 이전 등기를. 그럼 이 원인 증명 정보는 각종 계약서였는데 이 계약서가 옛날엔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등기 필증을 만들어줬었습니다. 그래서 원인 증명 정보 요건을 까다롭게 심사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등기 필증제도 없어지고 등기 필 정보를 바뀌다 보니까 이런 계약서 말고도 원인 증명 정보가 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이제는 각종 대장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 서류라든가 또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도 다 원인 증명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증명 정보는 원래는 이런 의미였었다. 즉 이 등기 신청 원인이 되는 사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게 뭐냐? 각종 법률행위나 법률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정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인 증명 정보를 내야 되는데 이것도 그 원본 자체를 내는 거예요. 원본 자체를 낸다. 그래서 원인 증명 정보는 자 프린트는 뭐 간단하죠. 몇 개 없어요. 법률 행위나 법률 사실 증명한 정보인데 해석상 요건이 완화됐다고 얘기한 것은 아까 등기 필증 제도가 없어지면서 그렇게 됐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원본 자체를 말하, 즉 계약서 자체를 내는 거예요. 사본을 갖다 내면 안 됩니다. 그다음 요 원인 증명 정보 관련해서 거민, 즉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거민계약서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등기 신청할 때 이 신청 정보에다가 원인 증명 정보를 내야 되는데 신청 정보 여기다 이제 첨부한단 말이야. 첨부 정보 중에서 자 첫째 지금 문제되는 게 원인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이건 각종 계약서가 전형적인 건데 계약서는 일방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권리자 의무자 즉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의사 합치 즉 이런 서로 쌍방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다 보니까 원인 증명 정보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원인 증명 정보 중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이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거민계약서가 문제되는 거민계약서. 이 거민계약서는 언제 내느냐면 반드시 조건이 계약이어야 돼. 계약. 즉 등기 원인이 계약이어야 된다. 그 다음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돼.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에요. 등기 목적. 원인은 계약이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등기하게 되면 반드시 거민받은 계약서를 내라. 이렇게 했어요. 거민 절차. 그 다음에 심사할 때 뭐 형식적 심사 이런 것들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등기했을 때는 어떤 등기의 경우에 거민계약서를 내느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딱 제한되어 있어요. 어떤 거?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거민계약서를 내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이거는 말 뒤집어 얘기하면 계약이 아니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거민계약서를 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계약이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면 또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속으로나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이 아니야. 필요 없지? 경매로나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이 아니니까 필요 없지? 또 계약이라도 전세권 설정 계약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요 조건이 맞음에도 즉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데도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왜 거민을 받으라고 했느냐 이 취지를 이해해야 돼. 계약은 개인 간의 거래인데 이거 국가가 이 계약서를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거야. 개인 간의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개인 간에 하는 걸 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예? 왜? 요 소유권 이전 제일 세금이 많이 나오지? 탈세를 막고 몰래 미등기 전매 이런 거 막기 위해서 탈세를 방지하고 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 간의 거래 내용을 검인하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첫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도 필요 없는 경우 첫째 뭐야? 이런 목적이 필요 없는 거야. 탈세 염려가 없는 거. 언제요? 언제? 일방 당사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게 뭐야? 당사자야. 당사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면 계약 내용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탈세 하네 안 해? 당사자 자기가 계약 직접 하고 있다니까. 국가가 자기가 직접. 예를 들어서 여기 국유지를 내가 샀다. 국가 계약 내용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아 국유를 팔아먹는데 자기가 몰라 그거 파는 거? 또 예를 들어 대전시 서구청에서 자기가 가진 부동산을 처분해버렸어. 본인이 알아 몰라? 알잖아. 자기 다 계약했으면서 모른다는 거 말이 돼? 자기가 당사자인데? 자기가 당사자 아닐 때 국민들이 무험해 그거 모르니까 좀 검인하겠다는 건데 이건 본인이 당사자니까 알잖아요. 탈세 염려도 없단 말이야. 또 두 번째, 검인 받은 거로 보는 게 있어. 이걸 검인 받는 걸 본다. 대체 증서. 또 검인을 받은 걸 본다는 것은 의지하는 거. 각종 법률에 검인 받은 걸 보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이게? 토지거래가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토지거래 허가증을 첨부했어. 그러면 검인은 받은 거로 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검인은 당연히 받은 거로 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거야. 이해하기 쉽게 이건 뭐냐? 대학 졸업을 한 거야 이거. 이건 뭐냐? 초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유치원 내 초등학교. 알았어요?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초등학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초등학교 학력 인정돼 대학까지 갔겠지. 예를 들어 여러분 졸업하고 대학 졸업한 애들이 이번에 취업해서 회사에서 졸업증명서를 가져오라 하겠어. 그러면 최종 학력으로서 대학 졸업증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회사에서 연락 와서 초등학교 졸업증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까 안 할까?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왜?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알았습니까? 좀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다면 이건 다 포함됐기 때문에 검인 받은 거로 본다라고 한 거예요. 다 각 법률에. 토지거래 받으면 이 검인은 당연히 받은 거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형식적인 거예요. 검인은. 도장만 가서 찍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본 하나 던져주고. 그 다음 여러분 요새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예? 부동산 거래 신고. 자, 거래 신고. 매매 계약을 하면 60일 내에 거래 신고 해야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거래 신고하면 이건 검인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거야. 이건 공인중개사법에 가면 뭐라고 나왔어요? 검인은 받은 거로 본다. 또 주택법에 가면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라면 주택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했어. 이것도 검인 받은 거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증이나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이나 그다음 주택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하면 뭐 한다? 검인은 다 받은 거로 보는 거예요. 검인 받은 거로 본다. 대학 졸업한 사람 뭐가 나왔다? 초등학교 다 나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았어요?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검인 계약서를 내는 경우는 이 조건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계약의 대상이 무허가 건물인지 허가받은 건물인지는 검인하고 아무 영향이 없어. 그냥 무허가 건물 매매했어. 그래서 뭐예요? 검인은 받아야 돼. 알았어요?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소유권 이전을 하는 계약의 대부분이 뭐야? 이 계약이 대부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계약 대부분이 어떤 계약이야? 안 해보셨나? 부동산 소유권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 받으려고 무슨 계약을 했어? 에? 매매 계약을 했지. 무슨 증여받았어. 가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리 와보세요. 이 아파트 줄게. 이런 계약을 해? 전부 다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이잖아. 그래. 대부분 95% 이상이 다 매매 계약이야. 물론 증여도 있고 일부 교환도 있겠지만 다 매매 계약 거의 다야. 그러면 매매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하다 보니까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요즘엔 어떻게 바뀌었지? 공인중개사법에 가면 60일 내에 뭘 한다고? 거래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 거래신고. 거래신고는 어디로 가 이게? 매매 거래신고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지금은? 여기 거래신고로 간단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거래신고로 가니까 요거 검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이거 대체돼 버리니까. 그럼 검인제도가 없어진 거야 안 없어진 거야? 안 없어진 거. 이거보다 더 강화된 제도로 나온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만약 매매가 아니고 만약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파트 조그만 거 주려고 그래. 그럼 뭐야? 증여 계약서를 써야 돼.
증여계약 써야 돼. 그럼 증여계약도 소유권 이전이니까 계약을 원래 이전하지. 그럼 검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이때 검인 받아야 돼. 여기다. 증여계약 검인 받아가지고 등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증여는 거래 신고 대상 아니잖아. 거민제도 없어진 거야, 안 없어진 거야? 안 없어진 거야. 그냥 이렇게 이거보다 강화된 제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배웠던 이행 판결 받았어요. 검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예? 판결 지난번에 판결 배웠잖아. 단독 신청하려 판결 받았지? 검인 대상이 될까 안 될까? 판결 받으면 왜 안 할까? 자, 검인은 왜 받으라 했지? 세금을 빼먹거나 투기를 막기 위해서. 누가 검인하는 거야? 검인은 법원에서 검인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행정청에서 요 시장 등이 검인한다는 말이지. 행정관서에서 요 행정관서인 시장 등이 검인을 해요. 그러면 이건 이유가 뭐라고? 세금 빼먹는 걸 막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알았어요? 미등기 전매 이런 걸 방지하려고. 그러면 자, 판결은 어디서 받은 거야 이거? 시장한테 가서 판결 받았어? 이건 법원에 가서 뭐 사법부서 법원에서 받았어. 왜 받았을까 이거는? 세금 빼먹지 말라고 판결 받았어요? 왜 판결 받았어? 상대방이 협력 안 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단독 신청. 원래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판결 받아 단독 신청하려고 판결 받은 거예요. 자, 이렇더라도 여기 매매 속성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매매료는 이전 등기 여전히 똑같지? 즉 계약을 원하는 이전 등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때 속성이 안 바뀌었으니까 판결 받았어도 검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요거는 즉 시장이 얘들이 판결 받은 거 아무도 몰라요. 시장이 어떻게 판결 받아 등기하는지 어떻게 알아? 지들끼리 분쟁이 생긴 거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검인을 어디다 받는다? 판결 받을 때 이 판결서 자체에 검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판결만 안 받는다 이러면 안 돼. 취지가 전혀 달라. 그래서 판결의 경우에 판결서 자체에 검인을 받으라. 이것만 하면 시험 다 나온 거예요. 간단하죠? 검인계약서 언제? 계약을 원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인계약서를 낸다. 계약이 아니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라면 검인 받을 필요가 없다. 계약을 원유 이전 등기 하더라도 탈세 협력 없는 일방 당사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거나 검인 받은 거로 본다라고 한 대체 증서가 있는 경우 토지거래가증,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주택거래 신고필증 등이 첨부됐으면 검인은 받은 거로 보니까 낼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일방 당사자가 협력을 하지 않아서 이행 판결을 받았을 때는 판결서 자체 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계약의 대상이 목적 부동산이 허가받은 건지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인지는 이거는 검인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래서 계약을 원인한 이전 등기 속성을 가지면 다 검인받는 거예요. 알았어요? 요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책에서 91페이지 그 장황하게 설명 다 볼 필요 없어요. 이 내용만 알면 요거구나 알았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거기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물 보세요. 거기 경매나 거기 원인증명정 보세요. 경매 수용을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검인 대상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아니지. 왜? 계약이 아니니까. 매매 예약했다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랍니다. 검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않잖아. 어디? 이전 가등기한다. 이전 등기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검인 대상이라니까? 이전 가등기는 이전 등기가 아니잖아. 소유권 이전이 언제 생긴다 했지? 가등기할 때는 가등기는 순위만 확보되고 전에 얘기했잖아. 가등기했을 때는 이때는 순위만 자 본등기하면 이때 물권 변동이 생긴다 했지. 소유권 이전된 건 본등기할 때 이전이 되는 거야. 가등기할 때 이전이 안 돼. 그러니까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검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 여기 요거 하나 더 써놓으면 판결의 경우 검인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확정 판결했다 이전 등기할 때 검인 대상이 되는 거야. 판결서 자체 검인 받으라 했잖아. 요거 시험 잘 틀린 사람 이거 물어보면 거기도 안 받는다 그래요. 판결이니까 안 받았겠지.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는 거야. 취지가 전혀 다른 거니까 판결 땐 판결 자체 검인 꼭 기억해줘요. 자, 넘어가서 자 92페이지 잠깐 보세요. 거기 기출 문제 한번 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을 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옳은 걸 찾으라겠죠. 이게 전형적인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 92페이지 원인증세 검인에 관한 설명 옳은 걸 찾아봐라. 첫째 1번 보세요.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맞아 틀려? 지금 판결서를 뭐라고 했지? 판결서 자체의 검인을 받아라. 자,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 미등기 아파트엔 분양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매매계약서는 계약으로 매매라는 것만 소유권 이전하는 거지. 분양이라는 게 뭐야? 최초 매매라는 게 분양이야. 건설업자가 건축한 다음 최초로 매매라는 게 뭐라고? 분양. 아파트 분양 누가? 건설업자 아파트를 지어서 최초로 파는 걸 뭐라고 한다고? 분양.
그러면 이것도 뭐야? 매매로 인한, 즉 계약으로 인한 뭐야? 소유권 이전이니까 검민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냥 맞는 얘기예요. 3번 신탁해지 약정서, 이게 계약서, 이걸 원인 서면을 첨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합니다. 자,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뭐 한다고? 이전 등기에 검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틀린 거죠? 발표 없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4번 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밑줄 말소. 지금 소유권 이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다? 지금 말소라고 있어. 그럼 이전 등기 아니지? 그러니까 검민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허가구역은 아까 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검민은 받은 거로 본다. 따로 검민계약서를 낼 필요 없어요. 별도로 검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거로 보는 겁니다. 그 지상, 지작물 전부 다 포함해서 허가 내용 다 포함됐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93페이지 책을 보시면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프린트물도 거기 보시면 등기필 정보라 간단히 나와 있지?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여기 등기필 정보는 첨부 정보일 땐 등기필증이라고 하는 것이고, 등기필증 내지 등기필 정보라고 했을 때는, 등기필 정보란 말 썼을 때는 여기 신청 정보 중에 의무자라 여기 등기필 정보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 정보의 내용이 되기도 하고 첨부 정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등기필 정보는. 그러면 신청 단계에서는 왜 낸다 했지? 등기필 정보를 신청 단계에 왜 낸다고요? 의무자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 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언젠가 한번 보세요. 등기필 정보 신청 단계에서는 진정성 증명. 이거 진정성 관리자. 이거 진정성 누구? 의무자 거. 의무자는 어디서 나온다고? 의무자는 어디서 나와? 공동 신청에서.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내는 건 언제야? 이걸 내는 건 언제 낸다고? 공동 신청이면 당연히 내는 겁니다. 공동 무조건 내는 거야. 공동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의무자 반드시 있으니까. 공동이다. 그럼 법률 행위는 다 뭐가 돼? 공동으로 가야 돼. 법률 행위. 혼자 하는 게 아니지. 법률 행위 했다. 자, 법률 계약. 계약은 서로 반대면 의사 합치. 매매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모든 전세금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 계약. 전부 다 계약이 서로 의사 합치가 있어야 돼. 그럼 뭐가 돼야 돼? 법률 행위가 들어가니까 다 공동 신청. 공동이니까 다 뭐가 들어가야 돼? 의무자. 의무자가 있으면 뭐가 나와? 등기필 정보. 자동 따라 나오는 거야. 이거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생각을 해서 상대방 있는가 생각해보면 알아. 계약하려면 혼자 하는 건지, 어떤 사람은 난 벽 보고 계약했어요.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 계약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지. 상대방이 있으면 다 공동 신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언제 나냐? 공동 신청이면 무조건 의무자 있으니까 자동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자동. 이걸 뭐 암기해? 공동이냐 단독이냐 보면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공동이면 내야 되지만 이건 공동. 그래서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건 공동 신청에서 이걸 낸다, 제출한다, 제공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공동 신청이 아닌 어디서는 단독 신청이면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긴 의무자 없으니까 안 내는 거야. 다만 아까 하나 예외 어떤 거 판결 중에 누구? 승소한 누구? 등기 의무자 의자가 동그라미 됐다 그랬지?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요게 등기필 정보를 낸다는 거예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지난번에 얘기 줬잖아요. 판결에서 강부자와 관련된 판결 얘기 줬지. 꼭 기억해 줘야 돼 이게. 일단 이렇게만 일단 알아. 더 이상 얘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 이렇게. 그런데 자, 요거 제공하는 경우 안 넣는 경우 이제 구분 다 됐어요, 여러분들. 언제 낸다? 언제 난다. 다 나왔어. 그래서 거기 프린트를 보세요. 다만 단독 신청 중 이행 판결에서 승소한 의무자 신청할 때는 단독이지만 낸다 안 낸다? 낸다. 이걸 정확히 알면 돼. 그다음 등기필증 내지 등기필 정보를 내면 좋은데 이게 없어. 멸실돼서 없어. 분실됐거나 또는 뭐 없어졌다. 어디가 불에 탔거나 없어졌어. 그러면 못 내네. 분실 못 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잔금 받으면서 매수인이 돈 주면서 매도인한테 아이 집문서 등기필 정보 주세요 했더니 없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럼 이거 진행 못 해요? 없으면? 자, 신청 단계에서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왜 낸다 했지 지금? 왜 낸다고?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진위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 등기관이. 그럼 이게 없다면, 멸실 등 없다면,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을 해야 돼. 증명해야 돼. 즉 매도인이 내가 이 부동산 소유자임을 증명을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증명해야 돼? 누구한테? 등기관에게. 여기 등기관한테. 등기관이 심사하고 있잖아. 이게 진위에 따라 등기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증명해야 돼.
증명하려면 어떻게 돼? 증명하려면 자기가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가 있으면 그것만 주면 끝났는데 없어. 그렇다고 다시 발급해줄까 안 해줄까? 안 돼요. 한 번 발급하면 끝난 거예요. 두 번씩 안 만들어주는 겁니다. 영수증을 계속 만들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 발급하면 끝나. 그거로 분실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분실했어. 또는 불에 타버렸어. 없어졌어. 어디 가는지 못 찾아. 그럼 집 못 팔아먹어요? 그럼 의무자가 본인이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등기관한테 나가야 돼. 알았어요? 누가? 의무자가 어떻게 해? 직접 뭐 했다고? 등기소에 뭐 했어? 출석해야 돼. 출석. 가서 어떻게 돼? 자신을 증명해야 돼. 그럼 증명하려면 뭘 가지고 가야 돼? 자신을 증명하려면 뭘 가지고 가야 되겠어? 내가 이 건물 소유자 맞아요라고 증명해야 돼. 등기부에 A라고 나와 있으니까. 뭘 가져와야 돼? 에? 당연히 신분증 중에 뭐가 있어? 신분증이 5가지야. 종래 3가지였다가 뭐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이 3가지. 또 추가된 게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신고증 5가지. 이걸 전부 다 주민등록증 등이라고 그래. 여기 공통점 뭐야? 이런 증명서, 이런 신분증 공통점 있어. 에? 주민번호? 사진이지. 번호. 등기관한테 이 사람 자기가 이 소유자 맞아요 증명하려면 A는 등기부에 나와 있잖아 이렇게 A라. 그런데 내가 A가 맞아요라고 본인이 증명하려면 뭘 가지고 돼? 사진을 증명해야지.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보여야 되지. 그러니까 신분증 가져가면 여기 직접 출석할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사진을 보면 본인 얼굴 알 수 있어 없어? 없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공사가 너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누군지 알 수 없어. 그럴 때는 신분증을 빨리 사진을 다시 찍어서 바꿔가지고 가야 돼. 등기관이 혼란이 생겨.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그때 지문대주까지 들어가면 골치 아프지. 자, 직접 출석해야 되니까 이거 여기 다시 보세요. 이거는 중요한 시험 문제. 임의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학원 수업에서 바빠. 내 친구한테 네가 나가봐. 네 친구라고 얘기하면 알 거야. 등기관이 친구라고 하면 알아줍니까? 친구를 보면 친구를 할 수 있다 하면 딱 오케이 해줄까? 이런 거는 안 돼. 알았어요? 이 직접 의무자 출석한다는 것은 의무자 직접 나가야지. 임의대리는 못해. 근데 이 의무자 A가 누구냐? 3살짜리 아들이야. 갑의 아들. 그럼 누가 나가야 돼? 그 부모가 나가면 되죠. 법정대리인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이거 제한능력자라면 법정대리 방식으로 돼요. 그러나 임의대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 여부 확인하고 등기관 뭘 작성해? 내가 확인했다라는 거, 확인조서를 작성해. 확인조서는 누가 확인했다? 등기관이 직접 확인했다. 이러면 조서가 뭐야? 조서 써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너무 착해서 조서를 써보지 못했어요. 궁금한 분들은 제가 쓰게 해줄게요.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강의 끝나고 이 밑에 들어가서 요 음식점 유리창 하나 깨놓으면 돼요. 그러면 곧바로 조서를 쓰게 됩니다. 경찰서에 진출해서 출석해서 거기 진술 조서를 써야 돼. 왜 그런 일을 했어요? 물어보면 이제 손괴죄가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공식 중개사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없어. 나오자마자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번 다 때려 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신은 형사처벌은 모면하더라도 이제 민사로서 손해배상만 해놓으라고 하고서 열심히 공부를 할 겁니다. 그게 조서야, 조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조서야. 여기서 누가? 등기관이 직접 작성했다. 확인 조서. 아니야.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확인. 아니, 지금 설명한다니까. 그래요. 지금 팡 설명하려고 하니까 지금 다 들으시고. 이거는 누구라고? 직접 등기소 출석했을 때. 지금 얘기하려니까 또 그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였냐면 이 대리인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법무사나 변호사에 한해서, 즉 등기신청 대리권이 법적으로 주어지는 자격자 대리라고 그러는 거야. 자격자 대리인 등기신청할 때 이 법무사나 변호사는 등기관 아니야. 공무원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들도 공무원에 준해서, 즉 공익의 대변자로서 본인 여부 확인할 권한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성한 게 확인 서면이야. 이걸 확인 서면 내지 확인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확인 정보. 이게 종래 확인 서면이라고 양식이 돼서 확인 서면. 이건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이건 등기관이 한 거고, 이건 누구? 위임받은 법무사 등이 하는 거야. 그다음 법무사한테 내려고 했더니,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법무사들, 물론 이 사람들도 뭘 가지고 확인해요? 신분증 다 확인해.
신분증 거기다 등기 목적, 부동산 표시 등기 목적, 그 다음에 그 본인 신분 확인하고서 특기사항, 키는 얼마 정도 되고 생기가 어떻게 생기고 다 써줘야 돼요. 그리고 직인 다 찍어줘야 돼. 이렇게 된 걸 확인 정보, 확인 서면이라고 그래. 이건 위임받은 법무사 등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법무사한테 등기하려고 했더니 등기 비용을 수수료를 많이 받아. 법정된 얘들도 법무사 협회에서 정해진 거지만 그것도 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가 직접 하면 돼. 누구한테? 얘한테 위임해 주면 돼. 얘한테 위임. 이때 위임할 때는 신청서나 의무자 작성, 신청서나 위임장 중 이 의무자 이름 쓴 부분, 의무자 작성한 요 부분을 공증을 받아야 돼. 공증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 공증인한테 가야 돼. 공증인. 공증인은 최소한 변호사가 있어야 돼. 이거 아무나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요 똑같은 거예요.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공증 받을 때도 요 변호사들의 즉 공증인을 통해서 공증받기 때문에 이때 공증받고 공증정보, 공증서 부분 요거 한 통 내면 돼요. 이 셋 중에 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딜 많이 가? 법무사 등이 많이 하다 보니까 확인 서면 확인 정보를 많이 쓰는 거야. 직접 출석해도 되고 이렇게 공증받아 내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셋 중에 택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프린트를 보세요. 거기 맨 끝에 필증이 멸실됐을 때 조치. 자, 직접 출석하면 확인 조서를 작성한다. 이건 우임받 누가 한다고 했지 아까? 등기관이 직접. 임의대로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됩니다. 법정 대리는 가능하다고 했죠. 대리인, 법무사, 변호사를 뭘 작성한다? 확인 정보. 이게 확인 서면이라는 것이고. 공증받은 거, 즉 의무자 작성분에 공증받아도 되는데 외국인이나 자유국민의 경우는 처분 의무장에다가 이 등기 필증이나 등기 필 정보가 멸실, 즉 없다는 내용을 쓰고 공증받으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등기 필 정보를 내는 게 굉장히 첨부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 이걸 공부할 수 없으니까 일단 요 정도만 해서 등기 신청하면 등기관은 이걸 접수해서 뭐 한다? 심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등기를 실행해 주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선 확인만 하고 누가 이 등기 시행했는지 식별부호를 기록하면서 등기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차는 보세요. 여기 자 이미 신청정 첨부정 내면 이건 이제 접수가 된 거예요. 이 접수 시기에 대해서 접수 시기는 자 뭐라고 배웠지? 접수 시기는 언제라고 했어요?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이 되면 접수된 거로 본다. 저장이 되면 접수했으면 뭐 해야 돼? 이제 등기관은 이게 제대로 된 걸 조사해야 돼. 조사. 이거 심사라고 한다. 심사. 심사하는데 이거 등기관 입장에서 조사한다. 조사하는 거예요. 심사할 때 어떤 방식 심사한다 했지? 심사는 형식적 심사주의. 이건 책에 없으니까 보세요. 형식적 심사는 절차상 하자만 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여기에 하자가 있으면 29조 11가지 각하 사유가 있다고 했잖아. 요걸 여기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 각하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살펴봐서 하자가 생겼다. 흠결이 있어. 흠결.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으면 등기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줍니다. 각하해야 되는데 이때 단순한 거라면 보완해라 라고 보정명령 내렸어. 보정명령. 즉 여기 흠결이 만약 있다면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려주면 된다. 보정명령을 따라가면 등기해주면 되고 보정할 수 없거나 또는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등기를 안 해줍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각하. 등기 안 해주는 걸 각하 결정이라고 그래. 이건 이유를 적은 결정 형식으로 각하합니다. 이유를 적은 결정 형식으로 각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29조 11가지 사유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심사 단계를 통과했다면 등기 실행한다. 이게 등기 실행인데 이 등기 실행은 이미 지금 현재는 입력이 다 끝났다면 이건 입력을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흠결이 있는지를 따져봐서 만약 흠결이 없거나 즉 하자가 흠결이 없거나 또는 여기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보정명령을 따라갔다면 뭐한다?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한다는 건 등기부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등기부에 일정 내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식별부 즉 식별부를 등기관을 나타낸 식별부 이거 어느 등기관 이걸 했는지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해주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즉
완료되면 완료증명서, 즉 이게 뭐냐, 과거엔 등기필증에서는 이게 뭔다,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요 두 가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해 준다. 근데 요것은 등기필 정보 지금 항상 만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등기필 정보를 만들 경우는 이렇게 두 개 다 주지만 등기필 정보 만들지 않을 때는 등기 완료 통지만 해야 돼. 이렇게 요게 알았어요? 등기필 정보 완료 통지. 이 등기필 정보 언제 만든다 했냐면 새로운 권자가 생기는 기입 등기할 때, 기입 등기 원칙, 기입 등기, 즉 소유권 보존 등기하거나 각종 이전 등기나 각종 설정 등기가 이게 전형적인 거예요. 요때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고 건물 증축했다, 주소만 바꿨다 이런 건 안 만들고 등기 완료 통지 이거만 해줘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등기필 정보 하나 양식 본 거 있지? 거기는 새로 기입 등기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했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 및 완료 통지가 나온 거예요. 85페이지 보세요. 책에서. 거기 보면 제목이 뭐라고요? 등기필 정보 및 완료 통지가 나왔지? 이거 등기필 정보 만들고 완료 통지 같이 해줬단 말이에요. 이거 안 만들면 뭐가 나온다고? 그냥 등기 완료 통지만 해야 돼 이때는. 알았어요? 네,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말소 등기했어. 말소. 저당권 말소했어. 그럼 뭐가 해? 등기 완료 통지만 하지? 왜? 새로운 권자가 안 생기잖아요. 완료 통지만 해주는 거야. 등기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듭을 정확하게 끝났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냥 신청했더니 이게 됐는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럼 말이 됩니까? 등기소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해. 끝나면 끝났습니다. 알려줘.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완료 통지. 근데 새로운 권자 생기면 뭘 만들어준다? 등기필 정보를 만들면서 완료 통지하고, 새로운 권자 안 생겨 그냥 등기 완료 통지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등기필 정보 같이 만들 때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각종 통지 절차 또 있어요. 이 각종 통지라는 것은 대장소관청 통지나 세무관서의 과세자료 송부하는 통지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등기소에 등기가 끝나면 시청이나 구청한테 보내야 돼. 뭘? 소유권 이전이 바뀌었으면 소유자 바뀌었다는 걸 대장을 정리하도록 통지해 주는 거. 이런 것이 각종 통지 절차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당권 설정 이때는 이거 필요 없지. 이런 거는 시청에 저당권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대장에. 그래서 소유권 변동이 생길 때 이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는데 지금 뒤에 있는 것은 이렇게 접수해서 이거 내면 접수해서 심사해서 심사할 때 형식적 심사에 그친다 했지, 하자가 있느냐를 따져봐서 있으면 간단한 건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할 수 없거나 또는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등기를 안 해주는 걸 이거 각하라고 그래. 각하. 등기해 주는 거 실행. 그러면 각하면 불만이 생겨 안 생겨? 신청한 사람은 불만이 생기지? 왜 안 해줘요? 따져야 되지?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이의신청. 이 각하한 걸 나중에 오늘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걸 소극적 부당이라고 그래. 자, 불만이 생겼어. 이때만 불만이 생길까? 해줘도 불만이 생긴 사람이 해줘도 불만, 이게 뭐라고 그래? 이걸 적극적 부당이라고 그래. 자, 해줘도 불만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해줘도 불만이다. 전세권 설정했더니 임차권 등기해 놨어.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전세권 등기 신청했더니 등기관 임차권 등기해 줬어. 제대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만이 생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적극적 부당. 안 해준 건 뭐라고? 소극적 부당. 요 두 가지 불만이 생겨서 그럼 뭐 한다? 이의신청. 등기관이 결정 처분에 불복할 때 뭐라고 한다? 이걸 이의신청. 한 2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건데. 재작년, 작년 계속 나왔어. 이의신청. 자, 이의신청은 등기관 결정 처분에 불복하는 제도야. 맨 뒤에 붙어 있어요. 자, 이 뒤쪽 이 절차는 흐름만 보는 거, 흐름만. 여기 나올 수 있는 거 요거예요. 각하 사유. 이 각하 사유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라고? 29조 제 몇 호? 29조 몇 호라고 했어? 11가지 중에서 몇 호? 제 2호 사건인 등기각시 아닌데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 했지. 자, 요걸 지금 보는 거예요. 어디냐? 이제 등기 신청에서 쭉 진행된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큰 제목만 봐도 돼요. 자, 105페이지 펴보세요. 105페이지 펴보시면 뭐라 나왔죠? 거기 등기 신청은 대본 규칙 정하는 신청 정보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인 걸 본다. 저장 시. 그 다음에 거기 심사를 보세요. 심사할 때 어떻게 한다? 형식적 심사.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만 따져본다. 자, 각하 내용 보세요. 자, 신청 정보를 등기관이 심사할 때 요건이 안 된다. 즉 등기를 해줄 수 없다면 각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하할 때는 반드시
11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할 수 있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하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형식적으로 심사에서 적법한 때는 등기를 수리해서 실행하지만 부적법하면 각하한다. 이때 각하란 뭐냐? 자, 등기부의 기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각하라고 한다. 등기부 기록을 거부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각하. 각하할 때는 각하 결정 형식으로 해야 돼. 거기 보면 각하 사유 첫 번째 줄 뭐라고 나왔어요? 제한적 열거정삭. 즉 11가지만 열거만 하고 있다 얘기. 11가지. 요것만 가지고 각하해야 돼. 그래서 만약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원수가 왔어도 11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기해줘야 되고 자기 애인이 왔어도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각하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거기 각하 사유는 1호 사건이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닌데 즉 관할 위반 등기를 잘못 찾아왔어. 이건 뭐 중요하지만 이건 특별한 게 없어. 등기를 잘못 찾아온 거니까. 그럼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게 별표. 이건 앞에서 얘기했듯이 등기상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이 등기 규칙 47 저기 그 규칙에 넘어가면 거기 등기법 29조 2호에 대해서 등기 규칙에 다시 52조에 가면 10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이 여기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 그래서 거기 참고 정리 이야기라고 쓴 부분 요거 잘 알아둬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11가지 나머지 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있다. 각하 사유가. 아까 7호는 또 봤어. 7호도. 오른쪽 107페이지 보세요. 각하 결정. 자, 첫 번째를 비춥니다. 각하할 때는 그냥 각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유를 적은 즉 29제 몇 호 때문에 각하한다. 이유를 적은 결정 형식으로 각하 결정 이렇게 서류를 해줘야 돼. 그리고 몇 호 29제 몇 호에 의해서 각하한다 이렇게 써줘야 돼. 그 첫 번째 줄 이유를 기록한 결정 형식으로 해라. 그리고 각하할 땐 두 번째 줄에 신청정보 이외에 똥nep시오. 신청정보 이외에 첨부 서류 모두 환부 돌려준다. 지금 그 얘기는 신청 서류는 돌려준다는 얘기 안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거기 그 말 뜻을 보세요. 신청 서류 이외에 첨부 서류를 환부한다. 이 얘기는 신청 서류 신청 정보를 돌려준다는 얘기 안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안 돌려준다는 얘기야. 각하할 때는 신청 정보를 빼고 나머지만 돌려준다 이런 얘기. 신청 정보에 각하 결정해서 그걸 딱 편처리 놓는단 말이야 자기들이.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 나중에 취하하고 차이점이야. 취하라는 말은 뭘까? 취하. 이런 법률이 처리하고 똑같은 거야. 신청서를 냈다가 안 하겠다 다 돌려주세요. 이게 취하야. 취하할 땐 몽땅 돌려주는 거야. 알았어요? 그 밑에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108페이지에 신청이 취하라고 나왔죠. 취하란 이 등기 신청을 철회하는 거야. 철회. 이때는 맨 밑에 줄에 보세요. 취하는 등기관에 의한 등기 완료, 신청에 대한 각하 처분이 있기 전에 해야 된다. 즉, 자 여기 등기관한테 밥상 갖다 줬더니 등기관이 밥을 먹었어요. 알았어요? 밥을 먹었어. 먹고 다 먹고 났더니 토해내.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니까 취하는 토해내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만 가능해? 밥 먹기 전에. 즉 다 완료 마치기 전까지만 그냥 취하할 수 있어요. 취하의 시점 등기 완료 전까지만 마치기 전까지만 다 숟가락 놓고 끝냈다 했더니 토해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취하는 시기상 제한에 있어서 완료 전까지만 여기 마치기 전까지만 가능해. 딱 끝내버리면 이제 손 뗀 거야. 여기서는 취하는 못해요. 그래서 취하는 시점이 있어서 이거는 완료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10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만 가능한 겁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각하는 등기관이 이건 등기관이 안 해주는 걸 각하. 취하는 신청인 허기 싫어 않는 걸 취하. 쉽게 얘기하면 알았어요? 냈다가 허기 싫어. 그럼 뭐예요? 달라고 해야 돼 그냥. 이걸 취하라고 그래. 각하는 나는 하고 싶어 죽겠는데 등기관이 안 해줘 이런 얘기. 이걸 각하.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죠? 예. 그러면 각하할 때는 반드시 뭐 한다? 이유를 기재한 결정형 형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거기 보시면 보세요. 자 108페이지 맨 위에 4번 각하 사유를 간관 등기 효력 별표하고 요 별표. 요 각하 사유 간관. 여기 각하 사유가 총 29조 11가지가 있다 있어. 11가지 중에서 1호와 2호 요 절대 사유 두 가지. 1호와 2호 위반. 이걸 간과했다. 간과하고 등기해줬어. 등기했다 하더라도 이건 뭐라겠죠? 이 등기는 당연무효. 당연무효. 그 등기관이 직권말소. 직권말소. 이해관계인 말소해달라고 이의신청할 수 있어. 요 세 가지 연결돼.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어떤 거? 29조 1호 2호. 관할 위반 등기, 사건인 등기할 것이 아닌데. 요 두 가지는. 그다음에 요거 말고 두 번째 3호 이하, 요 3호 이하 9가지 사유는 이건 어떠냐? 이것은 간과,
잘못 보고 등기해줬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가 되더라. 다시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로 바뀌어 이거. 그리고 실체관계가 맞지 않으면 효력이 없지만 당연무효로서 직권말소도 못해요 이건. 그래서 요 1호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등기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알았어요? 요 두 가지 고주를 잘 이해해야 돼요. 각하 사유 중에서 1호 2호와 3호 이하는 차이가 크다. 1호 등기소를 잘못 찾아갔어. 미리 각하해야 돼. 근데 등기 실수해줬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옆집 아저씨처럼 얘기했지. 옆집 아저씨가 밤에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왔어. 꼴도 보기 싫어. 문 열어줘 버렸어. 잘못 알고. 자기 집 남편인 줄 알고. 다음날 눈 떠보니까 옆집 아저씨네. 자기 집 남편이 됐어 안 됐어. 그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이미 관할 집을 잘못 찾아왔다는 거예요. 등기소를. 그럼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등기상이 아닌 거. 유치권 등기 해달라고 했어. 유치권 등기상이 아닌데. 등기관 모르고 그냥 채권자 안타까워서 등기 왜 유치권 등기 해줘봤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돼요. 이런 내용이 쉽게 얘기하면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 뜻을. 등기법 용어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등기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 이의신청은 오늘 시간 되면 뒤에 한 번 더 설명해 줄 겁니다. 이제 어딜 보시냐면 좀 쉬었다가 강론 중에서 대표적으로 소유권 등기 첫째, 권리 등기 첫째인 보존 등기 볼 것이고 그 다음 각종 등기 중에서 가등기 하나 정리. 시험에 매년 나온 가등기. 나머지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3, 4, 5, 6 하면서 계속 공부할 거예요. 우선 책 137페이지 피세요. 가등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기본 등기 절차 총론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모든 등기는 다 똑같아. 이건 새로 공부하지 않아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건 자동차 제조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하고 똑같아. 예를 들어서 현대 그랜저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그랜저 부품을 넣으면 나중에 그랜저 등기필 정보가 나와. 여기다가 봉고 트럭을 만들고 싶어. 봉고 트럭 재료가 첨부 정보 딱 들어가면 다 심사 이상이 없으면 여기 봉고 트럭에 대한 등기필 정보가 나와. 똑같아. 모든 등기는 똑같아.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넣으면 이전 등기 등기필 정보. 전세권 설정, 전세 등기필 정보. 저당권 설정 똑같이. 모든 거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내면 접수해서 심사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해주고 이상이 있으면 각하되고. 실행했을 때 새로운 권리자 나오면 등기필 정보 만들고 안 나오면 완료 통지만 하고. 또 대장소관청에 소유권 같은 거 통지해 줄 때는 이거 또 통지해 줘야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절차는 똑같은 절차를 반복한다. 강론에서 이런 얘기 허지를 안 해. 그러니까 그냥 개별적인 등기 특징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나 가등기를 오늘 공부할 건데 보존 등기란 뭐야 이렇게. 보존 등기는 건물 얘가 신축했어. 그럼 건물 처음으로 신축했으면 원시 취득했지. 그럼 등기부를 개설하니까 무슨 등기해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 특징이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절차의 개시 중에서 뭐야? 신청 중에서 뭐라?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은 누가 없어? 의무자 없으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 내 안 내? 안 내는 거지 여기. 당연히. 알았어요? 이게 무슨 뭐 암기하는 게 아니라 원리만 알면 끝나는 거다. 그냥 이때는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의무자 관련된 일치 안 들어가. 그리고 만약 얘가 지금 가등기 배운다 그랬지? B한테 팔아먹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되지만 아직 B가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이 건물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 찍어놓아야지. 어떻게 찍어놔? 쉽게 얘기하면 몰래 대문 앞에 가서 침 발랐더니 침이 말라버렸어. 소용이 없지. 어디서 침 발라온다? 등기부에 그게 뭐라 온다? 가등기. 이게 전형적인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야.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 공동신청. 알았어요? 가등기 혼자 못해. 공동신청. 그렇지만 등기법에 특별 규정이 있을 때, 즉 단독신청 특례, 의무자의 승낙서를 받거나 법원에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거나 이런 예외적인 것도 있어요.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빼놓고 공동으로 하는 거야. 공동으로 하니까 의무자 나오니까 뭐야? 가등기할 때 의무자 등기필 정보 인감 다 따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 계약을 해야 되겠지. 예약. 매매 예약을 했다? 예약서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계약 일종이니까. 다 첨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등기에 대해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이 절차는 똑같다는 거야. 똑같아.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